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그냥 대충 흐릿하게만 느끼는 거지. 근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방법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록이에요. 기록. 기록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변화값이라는 게 그냥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변화값 그러니까 벌써 딱 뭐 어려운 느낌 드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내 인생의 좌표 같은 거지. 예를 들어 어제는 5km를 걸었는데 오늘은 7km를 걸었다. 그게 바로 내 변화값이에요. 2km 더 걸었잖아. 변화값, 변화량. 이걸 알아야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감이 오는 거죠. 뒤를 한번 돌아봐야 앞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기록이라는 건 옛날부터 다 해왔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그 미국 100불짜리 지폐에 들어있는 인물. 한국으로 치면 신사임당 같은 거죠. 그 사람은 매일 13가지 덕목을 적었어요. 절제, 근면, 정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잘 지켰으면 동그라미, 못 지켰으면 X 표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주 단순하죠. 근데 보세요. 수백 년 전 사람이 했던 게 지금 우리가 스마트워치로 만보기 체크하고 앱으로 하루 기록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방법만 달라졌지.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지. 이게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사람이 자기 행동을 기록하기만 해도 행동이 바뀔 확률이 30%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걸 그쪽 세계에서는 셀프 모니터링 효과라고 부른대요. 심리학에서는. 내가 오늘 커피를 몇 잔 마셨는지 적기만 해도 마시는 양이 줄어요. 그냥 적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내 무의식이 알아서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그냥 메모가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1만 명 넘게 추적한 다이어트 연구가 있는데 이런 연구들 많이 하잖아. 다이어트 연구 같은 거. 매일 체중을 기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이어트 성공률이 25%나 더 높았다는 거야. 이걸 측정 반응 효과라고 부르는데 측정만 해도 내 몸이, 내 마음이 변화를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기록이 습관이 되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또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도 기록하면 훨씬 큰 변화가 와요. UC 데이비스 연구팀이 감사일기를 10주 동안 실험했어요. 감사일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이 뭐가 있는지를 적어보는 그런 실험을 한 거지. 그 그룹은 행복감이 25%나 올라가고 낙관성이 30%가 늘고 우울감은 줄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10주 동안 일기를 쓴 것만으로도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대단하죠. 그냥 매일 고마운 거 3가지만 쓰는 건데 인생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오늘 날씨 좋아서 고맙다. 친구랑 통화해서 고맙다. 이게 뭐 이렇게 글쎄 이게 뭐 이렇게 고마울 일인가. 밥이 맛있어서 고맙다. 그 정도만 적어도 충분하다는 거지. 요즘은 앱이 다 해주잖아요. 다이어트 앱도 있고 뭐 관련한 앱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마이피트니스팔이라는 앱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140만 명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기록한 사람이 1년 후에 목표 달성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주일 동안 내가 꾸준하게 나와 관련된 정보, 수치화된 정보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초반에 꾸준하게 기록한 사람들이 1년 뒤에 봤을 때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야. 이건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작이 진짜 반이에요.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결과는 이미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남하고 비교하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저는 이제 비교가 큰 의미 없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근데 비교의 순기능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운동 앱 스트라바 연구 보니까 친구랑 기록을 공유한 사람들은 혼자 한 사람보다 운동을 2배 이상 오래 이어갔대.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뭐 단어를 외우더라도 혼자 외우는 것보다 둘이 외우면 더 많이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혼자 외우면 책 반 권밖에 못 외울 걸 둘이 같이 외우면 보케블러리 한 권 다 외우잖아. 서로 채점해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운동도 혼자 한 사람보다 운동을 2배 이상 오래 이어갔다는 거는 내 기록을 저 친구도 갖고 있고 저 친구도 내 기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지. 조금 하나 더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경쟁은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굳이 꼭 비교가 어떤 칼이 아니라 엔진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이미지를 이딴 걸 썼어. 너무 못생겼다. 야, 이거 너무 못생겼다. 이 비교는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건. 기록이 좋은 건 알겠는데, 기록을 해서 뭐 도움이 되겠죠.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렇게 떠오르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앞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3줄 일기법이 있어. 요거 하나 소개하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한 일 한 줄 쓰고, 내가 느낀 감정을 한 줄 쓰는 거야. 그리고 배운 것도 한 줄 쓰는 거지. 3줄만 쓰면 되는 거야, 3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30분 걷기 성공, 기분은 상쾌함, 꾸준함이 힘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세 줄인데 이게 쌓이면 내 성장 그래프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다 쓰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어디다가 언제 어디서 쓰냐. 아니 뭐 자기 전에 써도 되고 점심 때 써도 되고 아침에 써도 돼도 상관없는데, 일어나서 써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커피 한 잔 마실 때 써도 상관없는 건데, 중요한 건 저는 가급적이면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튜브에 쓰세요. 유튜브에. 제가 그래서 수익 목적, 비즈니스 목적이 아닌 유튜브를 굉장히 권해드리는 것도 있는 이유가, 우리가 매일 보는 앱이고 가장 친근하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계정을 갖고 있어. 뭐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 왜냐면 내가 좋아요 댓글을 남기고 누군가의 채널을 구독할 정도가 된다면 내가 그 채널에서 내가 포스팅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록한 어떤 것을 굉장히 멀리 두고 숨겨두고 구석에 두면 나중에 잘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매일 보니까 유튜브 포스팅에다가 그걸 거는 거죠. 유튜브 포스팅에다가.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거 공개하기 싫은데요. 제가 한 일과 제 감정을 공개하기 싫은데요.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상을 만들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포스팅 텍스트로 기록을 하라는 어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채널이 내 실명이 공개되어 있고 증명사진이 공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닉네임으로 쓰니까 뭐 우는 형님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나를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닉네임이 히어로다. 히어로라는 채널에서 포스팅을 내가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제일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러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내가 또 찾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3개월 뒤, 6개월 뒤에 내가 만약에 다이어리나 어디 구석에다가 써놓고서 이렇게 쟁여놓으면 그걸 6개월 뒤에 안 본단 말이야. 그 6개월 뒤에 보지도 않을 거면 그 정보의 가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과 후를 알아서 그 수치화된 자료가 있던 전과 후의 감정 상태든 상황에 대한 상태든을 내 스스로의 상태를 글로 표현하는 것들을 비교해보고 싶어서, 비교해보고 싶고 그 차이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세 줄이든 몇 줄이든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건 유튜브 포스팅 기능에서 텍스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셔야 돼요. 세 줄의 일기법 그러니까 별로 잘 안 붙는데 하여튼 세 줄로 내가 기록한다는 거. 세 줄 쓰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숫자로 기록하면. 그러니까 내 걸음수, 내가 공부한 시간, 수면 시간 이런 거 눈에 확 들어오거든.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었는지 워낙 스마트 기기들이 다 알아서 기록을 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한 공부 시간이라든가 내가 몇 시간이나 잤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숫자로 그날 기록을 하는 거야. 굉장히 직관적이 눈에 확 들어오고 나중에 그래프 만들기도 되게 좋거든요. 차이를 내기도 되게 좋고, 전과 후의 수치를 빼면 그 차이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 직관적으로.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렇대요. 숫자로 기록하는 사람은 목표 달성률이 42%나 더 높았대요. 그러니까 반 이상도 높은 거야. 숫자로 뭔가를 기록해 온 사람들이 목표 달성률이 훨씬 높은 거야. 그래서 수치화된 자료만큼 신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 명확히 보이니까.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그 원래 회계 쪽에서 쓰는 말들인데, 측정할 수 없으면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의 상황과 상태를 내가 수치화된 자료로 정리를 할 수가 없으면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숫자 기록은 진짜로 현실적으로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여기는 뱅크 스테이머니 매달 한 번씩 이렇게 PDF로 가서 딜리버를 해주니까 미국 은행 쓰시는 분들은 매달 보게 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라는 걸 쓰고 매달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우편 메일로 내 한 달치의 은행 거래 내역을 뭐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매일매일 또는 매주 매달 자기의 입금과 출금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되게 잘 하고 있고 자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거 많이 안 합니다, 사람들.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의 내 입금과 출금의 내역들을 한번 쫙 훑어보는 거,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큼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게 없거든요. 항상 그것도 그 숫자도 기록해 놓거나 정리해 놓거나 자기만의 메모를 통해서 기록을 해 놓는 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런 게 있겠죠. 감정 온도계라는 말을 쓰던데, 오늘 하루 기분을 1점에서 10점까지 한번 매겨보는 거야. 미국 애들은 그 1 to 10 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1부터 10까지 얼마나 재밌어 그러면 이렇게 평점 주듯이 뭐 9점이야 10점이야 또는
이거 얼마나 매워? 그러면 9, 10 정도 하면 엄청 매운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기분을 내가 1점에서 10점까지 매겨보는 거예요. 5점 정도가 이제 보통의 기분이겠죠. 1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고 10점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야. 뭘 해도 다 잘 됐고 뭘 해도 다 반응이 좋고 뭘 해도 다 내가 돋보였어. 그러면 한 10점 정도 주는 거죠. 야, 오늘처럼 이렇게 안 풀리는 날은 없어. 그러면 한 1점으로 가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오늘은 7점, 어제는 5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점수들이 내 스스로를 하루하루를 내가 평점을 매기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한 달치, 두 달치만 쌓여도 계절별로, 그다음에 월별로, 요일별로 이게 상태가 정확하게 채점이 된단 말이에요. 요런 감정 온도 계식의 1점부터 10점까지 이 평점 매기는 거는 이거는 스마트 앱이 해주기는 좀 쉽지 않죠. 왜냐면 내 기분을 스마트 기기가 알아서 체크해주기는 쉽지 않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유튜브에 꼭 하세요. 유튜브에 포스팅 기능을 써서 거기 텍스트로 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다이어리 사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끝까지 안 써. 나 다이어리 사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명도 못 봤어. 유튜브에 기록하세요. 유튜브에. 어차피 닉네임이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본인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 체크하고 나를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한 달에 이렇게 모아보면 내 마음이 패턴이 보인다는 거지. 아, 내가 요일별로 이렇고 평일날은 이렇고 월초엔 이렇고 월말은 이렇구나. 아, 이날은 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지? 아, 입금이 들어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버드 연구에서도 감정을 점수화해서 기록한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20% 이상 향상됐다고 했어요. 아, 이거 좀 의미 있는 결과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정말 좀 공유할 만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기록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입니다. 프랭클린이 그랬고 그다음에 현대 연구들이 그런 걸 증명했죠. 오늘 딱 세 줄만 써보세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그 기록 덕분에 조금 더 나은 내가 돼 있을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